자, 이번 시간은 운문의 1강 시적 화자와 청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적 화자라는 거는 작품 내에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얘는 시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일명 시적 화자하고 똑같은 말은 뭐냐 하면은 서정이라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말해주는 사람이다 해서 얘는 서정적 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자가 나야 내 마음을 말해줬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시적 자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시적 화자를 왜 설정했냐? 자, 어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어라는 거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잖아요. 근데 우리 수능은, 모의고사나 수능은 우리는 읽기밖에 안 돼. 그때 말해준다는 거는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존재하려면 누군가가 썼으니까 우리가 읽겠죠. 그거를 우리는 말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결국 무슨 말이냐? 시적 화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작품 자체가, 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 자, 시적 화자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 시적 화자는 시인이 뭔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설정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냐? 얘는 시적 화자는 시인의 허구적 대리이다 이 말이야. 대리인. 그러니까 시인을 대신해서 얘가 말해주는 사람이야. 말해주는 사람. 자, 요거를 잠깐 한번 보면요. 자, 시인이 이렇게 있어. 얘는 작품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밖에. 여기 이제 작품 아니겠죠. 내부. 그럼 시 안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화자고, 그 다음에 화자가 없는 시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화자가 없다는 거는 이 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을 안 했다는 게 쓰지 않았다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청자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화자는, 이 글이 존재하려면 화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그런데 화자하고 시인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일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치. 내 경험을 내가 쓰는 거야. 그럴 때는 일치가 되겠지만 반드시 화자하고 시인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춘향유문 같은 경우는, 춘향유문보다 추천서 같은 경우 보면요, 서정주에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 올려라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면 춘향이거든요. 춘향이하고 서정주하고 같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럴 때는 뭐냐, 일치의 반대말 우리는 불일치보다는 분리란 말 쓸게. 분리. 그러니까 반드시 시적 화자는 시인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않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인 이꼬로 화자 이렇게 꼭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기억놓고, 자, 시적 화자에 관계된 우리 모의고사 수능 유형은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특히 여기 1번 1번이 좀 많이 나오죠. 모의고사 본원문에서. 자, 먼저 첫 번째, 시적 화자가 꼭 이걸 외워놔야겠죠. 작품 이 표면하고 똑같은 말이 겉이야. 겉하고 똑같은 말이 외부로. 표면에 드러나서 정서를 표현한다 이 말 나와요. 드러나서 뭔가 정서를 표현해. 이렇게. 꼭 중요한 말은 요 표면, 겉, 외부가 똑같은 말이고, 드러나서 표현한다는 거는 겉이라는 건 뭐야? 눈으로 보일 수 있잖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자, 어떻게 찾냐 하면은, 자, 찾기. 어차피 우린 작품을 읽어야 하잖아. 그럼 작품 안에서, 작품 내부에서, 작품에서 나나, 우리는 나 너잖아요. 우리 둘 중에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얘가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겉, 외부에 드러나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나온 게 이게 반대말 한번 잠깐 해볼게. 반대말.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시적 화자가 주로 이제 공통점 물어볼 때 첫 번째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본문에. 가나의 공통점은 가장 알맞은 건 무엇일까요? 가나는 모두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서, 겉에 드러나서, 외부로 드러나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시적 화자가 작품, 표면, 겉, 외부에 반대말은 드러나지 않고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반대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드러내서 표현하면 얘는 작품 안에서 나나 우리가 나와 있으면 되지만 그럼 드러나지 않고 표현한다는 거는 작품 안에서 나나 우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은 작품 안에서 어차피 작품 읽어야 하잖아. 안에서 나도 안 나오고 우리도 안 나와 있으면 얘는 시적 화자가 작품의 겉, 표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표현한 거야.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모의고사 같은 경우나 수능에서는. 자, 이번에는 자, 시적 화자는 시인의 분신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런 말 나온다고 한다면 분신은 또 다른 내가 또 있다는 거잖아. 나 A가 있으면 A 다시 똑같은 애가 거의 비슷한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 해당되겠죠. 요 경우 1번. 그러면 분신이다 이 말은 결국은 1번에 해당되는 화자하고 시인이 일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화자와 시인이 일치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찾냐? 어차피 작품 읽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작품 안에서 분신은 또 다른 내가 내 얘기를 쓰는 거야. 나나 우리가 나와 있으면 돼요. 이렇게 나나 우리 둘 중 이렇게 하나 나와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요 분신의 반대말은 분리잖아. 2번. 반대말은 2번이니까 얘는 분리가 됐겠지. 이렇게. 그러면 자, 시적 화자가 시인의 분신이다 하면은 작품 안에서 나나 우리가 일치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 같은 건 분리되었다 하면은 작품 안에서 작품 어차피 읽어야 하잖아요. 얘는 이해가 아니라 눈깔로 찾는 거야. 찾는 거. 그래서 나도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나 시인의 시적 화자의 직접적 경험을 표현하고 있대. 자, 직접적 경험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직접적 경험이란 건 내가 내 얘기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작품 안에서 내가 내 얘기 써야하니까 안에서 나나 우리는 나 너니까 우리 둘 중 하나 나와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간접은 나나 우리가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적 화자라는 거는 시에서 말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자, 말해주는 사람은 왜 시인이 허구적으로 시인 대신 이 작품 안에 있는 게 화자고 밖에 있는 게 시인이야. 자, 시인이 허구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왜? 주제를 효과적 드러내기 위해서. 시인의 자, 작중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자, 시적 화자가 없는 시는 없다고. 그럼 없다고 한다면 이 글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요. 반드시 화자가 시인과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시인 이꼬로 화자 이런 경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시인은 화자이다 이런 건 틀리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일치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반대인 분리된 경우가 있고. 자, 시적 화자의 관계 유형은 세 가지인데요.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난다고 했죠. 자,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서 그게 똑같은 말이 표면, 겉, 외부에서 자, 드러나면 눈은 보이잖아.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작품 안에서 나나 우리 둘 중 하나 나와 있으면 되고요.
자, 요게 가장 많이 나온다, 쪽에.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정석을 표현한대요. 그러면 얘는 작품 안에서 나도 안 나와 있고 우리도 안 나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시적 화자는 자, 시인의 분신이다 하면은 분신은 여기 일치된 거잖아. 여기가 똑같은 말이 분신이야. 화자나 시인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이게 A고 결국은 지가 지에게 쓴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럴 때는 작품 안에서 나나 우리가 나와 있으면 되고, 반대가 분리니까 시적 화자는 시인과 분리되어 있다면 작품 안에서 나나 우리가 나와 있으면 안 되고요. 시적 화자나 시인의 직접적 경험을 표현했다 하면은 작품 안에서 나나 우리가 나와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시적 화자에 관계된 유형 3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의사 보면은 뻑하면 나오는 게 이게 청자예요. 청자. 얘는 중요하죠. 화자가 없는 시는 없어요. 시에서 말해준 사람을 화자라 하고요. 소설은 길잖아. 소설에서 말해준 사람을 서술자라 하고, 비문학은 필자라 그래요. 자, 다 같은 입장이야. 그런데 청자는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청자는 자,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 자, 청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유형은 한 개. 자, 청자 유형은 한 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유형 한 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번호문을 보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자,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우리는 번호문에 한 문장이 없어요. 우리는 다 2문장이거든요. 자, 가나는 모두 구체적 청자를 설정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설정하여, 설정하고, 아니면 플러스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한대요.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한다 하면, 자, 먼저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는 말을 하는 척 하는 거야. 이거를 대화체라고 그래요. 대화체. 대화체가 무슨 말이냐면 대화하는 채 하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이게는 대화하는 채 하다, 하는 척 한다고. 대화하고 대화체는 약간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지요. 자, 먼저 여기 구체적 청자를 설정한다. 여기 부분 잘 기억하면, 자, 구체적하고 똑같은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국어에서 구체적이라는 말은요, 뭔가 자세한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자세하다는 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금 길이가 길어지면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자, 구체적하고 똑같은 말은 뭐냐 하면은 명료한 청자를 설정하여. 명시적. 명시는 분명히 보여주다. 명시적. 명확한. 명확한 건 정확한 거죠. 명확한. 자, 그다음에 자, 구체적, 명료한, 명시적, 명확한 청자를 설정한다 그래요. 자, 청자를 설정하여. 이렇게 청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화자는 반드시 있는 거고. 자, 이 말은 어떻게 찾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예를 들면은 1번 이렇게 할게. 1번. 여기를 2번 이렇게 할게. 기본으로 따지면. 그러면 명료한, 구체적, 명확한, 명시적, 이거는 어떻게 찾냐? 찾기. 이 말 나오면 자, 그럼 얘는 작품 안에서 작품 어차피 읽어야죠. 안에서 나가 화자잖아. 그러면은 봐. 화자는 1인칭이에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새끼 1인칭, 듣는 새끼 청자 2인칭, 없는 새끼 3인칭. 나 1인칭, 너 일로 와봐. 너 2인칭, 없는 사람, 우리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께서는 무척 사탕을 좋아하셨다. 할머니는 없죠. 3인칭. 응? 보자. 작품 안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너가 청자겠죠. 너, 어이, 당신 일로 와봐. 당신, 어이, 그대 일로 와봐. 그대, 어이, 당신, 너 일로 와봐. 태희 일로 와봐. 태희가 너 아냐? 이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 할 때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얘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한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말을 건넨 듯한 어투를 사용한다. 이게 대화체야. 그러면 얘는 먼저 대화체를 알기 전에 우선 잠깐 대화하고 대화체의 뉘앙스의 차이를 한번 잠깐 볼게요. 요게 대화야. 이게 대화. 그리고 이게 대화체야. 대화체는 대화하는 체만 하면 된다고. 하는 척만 하면 돼. 그러니까 대화는 대화체겠죠. 당연히. 그럼 요거를 A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는 포함되겠지. 왜? 대화는 대화체니까. 그럼 대화는 먼저 한번 해볼게. 얘는 먼저 뭐야? 화자가 물어봐. 물어보면은 청자가 대답을 하면은 대화잖아, 이게. 자, 화자가 부르고 내 대답하면 태희하고 대답하면은 얘는 뭐야 돼? 대화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A야. 자, A는 포함, 대화는 대화체라고. 이제 B 한번 볼게요. B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예를 들면 대표님 이렇게 부른 거야.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대화체야. 대화하는 척만 한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대답을 없으면 그냥 대화체 형식으로 썼다고 보면 돼. 자, 찾는 거 여기만 잘 보면 돼. 자, 찾기 먼저 어떻게 찾나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대화는 대화체야. 대화는 대화체에 해당되는 거라고. 자, 얘는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거고 불렀을 때 대답하는 게 대화야. 이때는 A는 포함되고 B는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대화하는 척 한 거라고. 대화체는 맞다고. 자, 먼저 찾기 한번 볼게요. 여기 잘 받아야 돼. 먼저 첫 번째. 뭘 불러? 부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체언이 명사야. 체언 플러스 체언된 조사 와야겠죠. 아야. 앞에가 받침이 있으면 태이야 하면 받침이 없으면 야를 쓰는 거고 승화나 이렇게 앞에가 체언에 받침이 있냐 없냐 그 차이야. 의문문적 유형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뭐뭐요 이렇게 부르면 먼저 불러. 요거 하나. 또 부르는 건 뭐야? 이름 다음에 쉼표 주면은 이게 부른 거야. 어머니 다음에 이렇게 쉼표가 있다 할게요. 태이 이렇게 하고 쉼표 있다면 부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대화체를 쓴 거야. 그 다음에 물론 대답을 하면 대화하고 대화는 대화체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화체야. 대화체. 자, 두 번째는 명령형 어미를 쓰잖아요. 명령형 종결어미 쓰면 뭐뭐 하라 이렇게. 그러면 대화체예요.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라고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죠. 자, 종결어미 할 때. 자, 그러면 명령형은 오늘은 힘드니까 푹 쉬어라.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누구야를 안 불렀잖아. 안 불러도 명령을 했다는 거는 앞에 누군가가 있는 거라니까요. 먼저 명령. 이렇게 찾아가면 돼. 이렇게 순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령형이 없으면 자, 청유형도 대화체야. 청유형. 오늘은 힘드니까 우리 호수공원이나 가자. 청유형은 화자, 청자가 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자 하면은 앞에 청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 혼자 오늘은 힘드니까 호수공원 가자. 나 혼자 내가 나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할머니가 옛날 얘기 말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대화체야.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지요. 뭐뭐 했지요. 이렇게. 그런데 호랑이는 죽었지요. 이렇게 이런 게 지금 말을 건넨 듯한 어투라고. 대화체. 뭐뭐 하는 척만 하면 된다고. 하는 채만.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중요하죠. 이게. 자, 청자의 관계등 한번 잠깐 볼게요. 청자는 듣는 사람이고
화자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 청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고. 화자가 없다는 거는 이 작품 자체가 없어야 돼요. 화자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 청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청자에 관계된 유형은 한 개라고요. 자, 구체적 청자를 설정한다. 이거. 자, 문장 한 개. 이게 똑같은 말이 명확한, 명료한, 명시적 이런 말 나오면은 자, 작품 안에서 작품 이제 눈가로 찾는 거라고. 너, 그대, 너, 당신, 그대, 이름, 다음에 쉼표 이런 단어가 나와 있으면 얘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한 거 맞아. 그런데 말을 건넨 듯한 어투를 사용한단 말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은 얘는 대화체지. 그러면 반대말은 독백체겠죠. 선생님은 독백체는 뭐예요? 하면은 독백체는 이 대화체 찾는 이 네 가지 이렇게 알려줬잖아? 이 네 가지가 아니면 독백체라고요. 분명히 구체적 청자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불러 안 부르면 대화체겠죠. 명령의 어미를 써. 명령의 어미도 없어. 청유형 어미도 없고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이런 게 없어. 그러면 당연히 대화체가 아니니까 대화체의 반대말은 독백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 1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화자에 해당되는 건 자, 시적 화자가 겉으로, 표면으로, 외부로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 요거 하나 하고 청자에 해당되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했냐. 명확한, 명시적, 구체적, 명료한 말을 건넨 듯한 어투를 사용했냐. 이게 대화체라고. 이렇게 대화체. 대화체의 반대말은 독백체다. 이렇게 해놓고 자, 시적 화자의 청자는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야겠죠.